조금 3점이 빡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점이 조금 빡빡한 대신에 후반 4점이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볼까요? 이번에 좀 앞에 2, 3점을 그래서 틀린 아이들이 좀 있던데 누가 2번을 틀렸더라고요. 어떤 놈이죠? 그래요. 일단은 3점은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gx가 일단 우함수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죠? gx가 우함수입니다. gx가 우함수라는 거를 반드시 저렇게 식이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개수를 딱 봤을 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부터 체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우함수라는 거 체크하신 후에 그냥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시면 될 텐데,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어서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9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입 잘 해주시면 되고, 저렇게 지금 뭐 3n번째, 3n 플러스 1번째, 3n 플러스 2번째 형태로 나와 있으면 싹 다 더해 주시는 거 한 번씩 식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게. 10번 한번 보실까요? 10번. 10번 보시면 10번은 식관찰을 꼭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식관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 풀이 자체가 두 가지로 갈리긴 하는데 이 식관찰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 풀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항함수 fx와 상수항이 0인 4차 함수 gx가 있어요. 상수항이 0인 4차 함수라 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먼저 깔려있는 상태에서 g'x가 x제곱 더하기 1 f'x 더하기 2x fx. 천천히 한번 식을 읽어보시면 여기 미분이 된 놈이 하나 있고 뒤에 2x가 있는데 이 2x가 x제곱 더하기 1을 어떻게 한 놈이죠? 미분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지금 fx 한번 미분하고 뒤에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누구를 미분한 놈이다?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를 미분한 놈이다. 동의하죠? 자, 그러니까 gx라는 게 애초에 누구였다는 얘기야? x제곱 더하기 1 fx한테 상수 하나 붙여준 놈이다 이 얘기예요.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조건을 주기를 f'-2 더하기 f'0은 0이고 f0은 5고 그 다음에 fx 다항함수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할 건데, 자, 지금 gx가요 4차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fx가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2차 함수랑 다항함수 fx 곱했을 때 4차라는 데에서 fx가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죠. 그럼 fx가 2차 함수인 상태에서 f'-2랑 f'0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는 건, 그럼 fx가 2차니까 f'x는 1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1차가 지금 -2랑 0에서 부호가 반대라는 건 딱 그 1차 함수는 근을 어디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1에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1차 함수 f'x의 근은 결과적으로 fx에 누가 되냐면 축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축이 x는 1에 있다. 동의하죠? 그럼 최고차관계수 m이라고 할게. m에 x-1의 제곱 더하기 모시기꼴로 써진다는 얘기야. 괜찮죠? 동의합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f0은 5라 그랬거든요. 그럼 f0이 지금 fx 이렇게 썼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 5가 되려면, 자, 0 집어넣어요. m 나오죠? 그럼 m 하나 없애줘야 되고,
다음에 5를 더해줘야겠지? 마이너스 1이죠. 고마워요. 네, 지금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fx가 써지면, 자, gx가요.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m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c꼴로 써지는데, 우리한테 애초에 g0가 제로라는 거 깔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0 집어 넣으시면 0 넣어요. 1 되고요. 0 넣으시면 m 마이너스 m 더하기 5 되니까 그냥 m 제거지고 5만 남잖아. 그러면 c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여야 되겠지. 그럼 gx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자, 우리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gx가 원점이 아닌 점 p를 항상 지난다, 이런 얘기 나왔어. 아직 결정이 안 된 게 누구냐면 m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딜 지나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딜 지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m이 있는 애들, m이 없는 애들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보죠. 그래서 요거 m이 있는 애들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여기에 요렇게가 m이 있는 애들이거든. 이쪽 식부터 정리해보면은 지금 m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한테 1 하나 빼주시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되면서, 맞지? 그러면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는 데에서 얘가 반드시 얼마여야 됩니까? 0이어야 되죠. 맞지? 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0이라는 데에서 x가 0이나 마이너스인데 원점 아니라며. 맞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지워지고요. 남는 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5 곱하기 5 빼기 5 되니까 b가 얼마다? 20 이렇게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18 나오니까 10번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뭐였던 거냐면 G'X라는 요식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관찰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자, 11번. 0 이상 2파이보다 작은. 여러분들 삼각함수가 끼어 있을 때 어떤 세타나 x의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범위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맞죠? 이게 습관적으로 읽혀야 되고,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 등호 여부. 등호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야죠. 그거 하나 때문에 실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등호 여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죠. 이거 체크해달라는 거고요. 필요할지는 몰라요. 필요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크를 해달라고. 자, 그런데 물어보기를, 이제 조건을 주기를 뭐라 그랬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사인 세타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5분의 파이, 얘가 0 이하다라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끼워놓은 요 2차 부등식, 0 이하가 되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있으려면 반드시 요 2차 함수가요,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되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반드시 가져야죠. 이 중근이 허용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지금 등호가 있어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것 또는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그냥 정해지죠. 이 2차 함수한테 어떤 식을 매겨요? 판별식을 매겼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겠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 판별식 매기시면, 자, 짝수 판별식 쓸게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5분의 파이 되지. 그럼 얘가 0 이상이라는 데에서 사인 제곱 세타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코사인 제곱 5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세타에 대한 삼각부등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옛날 우리 그 삼각함수 기출 중에 되게 유명한 허수판독기 문제 하나 있잖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사인 x가 코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였는데 그 문제랑 형태가 똑같아지죠. 물론 여기에서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각변환시켜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5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데에서,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 사인 세타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코사인 5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사인 세타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5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해결되겠지. 자, 그러면 코사인 5분의 파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거든. 5분의 파이가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2분의 파이랑 비교하셔야겠죠. 5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게 명백하니까 코사인 5분의 파이는 양수죠. 맞죠? 그럼 절대값이 이제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야 의미가 없어진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사인 세타가 코사인 5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은 곳,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곳, 이거 볼 건데, 자, 이 삼각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함수가 사실 풀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사인 5분의 파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사인과 코사인을 둘 다 그려야 되는 거고, 그냥 코사인 5분의 파이가 사실은 상수예요 라는 걸 인식하시면 뭐만 그리면 돼? 사인만 그리면 돼. 맞지? 네, 사인만 그려놓고 갈게요. 자, 사인만 그리면 사인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자, 그런데 우리 등호의 호흡 판단하기로 했거든요. 0 포함하고 2파임 포함 안 해요. 그거를 그림상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림 보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해놓으라고요. 알겠죠? 자, 여기다 이제 코사인 5분의 파이 그릴 건데 코사인 5분의 파이 양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찍 그어버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파이 부호 반대인 거니까 찍 하고 그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사인 세타가 코사인 5분의 파이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파이 이하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걸 만족하는 세타의 최대 최소니까 최소는 여기네. 여기가 스몰 m인 거고 최대가 여기네. 라지 m인 거지. 그럼 이걸 이제 구하시면 될 텐데 자, 요 m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코사인 5분의 파이랑 사인이 똑같아지는 부분이야. 즉 사인 m이 지금 코사인 5분의 파이랑 똑같아지는 곳이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려면 자, 여기에서 요 m이랑 5분의 파이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 자,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평행이동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대칭이동 관계가 있어요. 값을 정확하게 책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대칭이동이죠. m과 5분의 파이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됩니까?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을 그려보시면 돼요. 사인이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지금 같은 값을 가진다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디 5분의 파이라는 게 있어서 그 5분의 코사인 5분의 파이랑 같은 함수값을 가진 요 사인 값을 얻어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책정하시는 건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지금 둘이 만나고 있는 이 점을 지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얘가 바로 어디더라? 4분의 파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점 자체가 4분의 파이 대칭이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둘이 4분의 파이 대칭이라고 하면 둘이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평균 냈을 때 4분의 파인 거니까 더하면 2분의 파이다죠.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 m은 찾아요. 그냥 m이 얼마가 됩니까? 넘어가시면 10분의 5파이에서 10분의 2파이 빼니까 10분의 3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스몰 m을 찾았거든요. 이제 라지 m만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어떤 관계에 있냐. 둘이 지금 함수값 부호반대인 곳에 있는 점이에요. 함수값 부호반대 얘기가 뜨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인 안에서 반주기만큼 이동한 곳이다. 다시 함수값 부호반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죠. 삼각함수의 함수값 부호반대 얘기가 나온다. 첫 번째, 간격이 x의 간격이 반죽이다. 두 번째, 점대칭 관계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둘 중에 누구일 거냐? 누구 같아요? 점대칭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죠. 동의하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라고 하시면 얘와 얘의 관계가 반주기 관계입니다.
여기에 x좌표와 여기에 x좌표가 반죽이 파이만큼 떨어져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얘를 찾아라 그랬으면 얘한테 뭐 해주시면 돼? 파이 더해주시면 돼. 동의하니? 왜냐면 이게 사인의 파이 더하기 x가 각변환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였거든. 사인의 파이 더하기 x가 각변환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 되잖아. 그러니까 함수값 부호반대가 된다고. 동의하지? 그래서 얘랑 얘랑의 관계가 반죽이 x좌표 간격이다라는 거고 얘와 얘는 파이 콤마 0 대칭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m이랑 라지 m이랑 평균 냈을 때 파인 거니까 더했을 때 2파이 나온다. 그럼 여기가 지금 10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 10분의 17파이여야 된다. 이렇게 되시겠지. 그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자, 12번.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자. 자, g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4라는 상수함수로 오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는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 함수를 따라가겠대. 자, 그랬을 때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0에서 살폈을 때 일단 0에서 연속입니다. f0이 4라는 거랑 미분했을 때 그럼 0에서 미분까지 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프라임 0이 0이다. 이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ga 플러스 1은 a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조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연관을 지어줘야 되는데 x-이거든요. 얘 넘기면 뜨죠. x-마일 형태가 뜨잖아.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gx가요. x-1이라는 1차 함수랑 일단 어디서 만난다? a에서 만난다. 맞지? 일단 a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형태가 x-1을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계속 x-1 위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하, gx가 x-1이랑 a라는 곳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접한다죠. 맞죠? 요 a라는 곳에서 둘이 접한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gx에서 뭘 뺀 놈을 생각하냐? x-1을 뺀 놈을 생각하셔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얘일까요? 이 gx가 4일 때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저 a 자체가 누구한테서 떠요? fx한테서 뜨는 거거든요? g 자체가 f일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즉 우리가 g를 볼 필요 없이 그냥 f 보시면 되겠죠? 그럼 fx에서 x-1을 뺐을 때 이 아이가 a라는 걸 무슨 근으로 갖게 된다고요? 중근으로 갖게 된다고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3차에서 1차 뺐어요. 여전히 3차고 2차 인수 잡았으니까 1차 인수 하나 더 잡아야 되잖아. x-b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 이제 구해야 되는 문자가 몇 개 남아요? 2개가 남죠. 조건이 2개 필요하거든요. 여기 있다. 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찾아내면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이거 쓰기 위해서 x에다 일단 뭐부터 넣어요? 0부터 넣겠죠. 자, 0 넣으시면 지금 4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1 되니까 5는 0 넣으시면 a제곱 곱하기 mat b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b가 되고. 자,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어야겠네. 자, 이쪽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시면 프라임 0, 0이니까 날라가. 이쪽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내가 그냥 바로 계산해버릴게. 얘 앞에 거 미분하시면 2배 x-a, x-b 되니까 여기다 0 넣어주시면 뭐가 남아? 2ab 남아.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x-a 제곱만 남으니까 거기다 0을 넣으면 a제곱 남아. 그럼 요 2개의 식을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 소거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마이너스 a제곱 b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한테 만들어주려면 양변 뭐 곱하시면 될까요? a 곱하시면 되겠죠.
자, 양변 a 곱하시면 마이너스 a는 2a 제곱 b가 되는데 a 제곱 b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맞습니까? 2a 제곱 b는 마이너스 10 되고 더하기 a 곱했습니다. a 세제곱 이렇게 되시겠지. 자, 그러면 지금 얘 우변으로 넘기셨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0이 0이다 라는 데에서 a 값이 얼마가 떠요? 2 하나가 딱 뜨죠. 그죠? 그래서 a가 2기 때문에 집어 넣으시면 마사 b가 5라는 데에서 b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F4기 때문에 a랑 b 집어 넣고 4만 딱 대입해서 끝내주시면 끝나겠다. 그쵸?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 조건 박스가 어떤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2번을 봤고요. 조금 빡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13번 가볼까요? 13번. 자, 13번 보시면 첫째 항이 1입니다.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그럼 양수인 놈들 더했으니까 SN도 항상 양수가 되겠죠. 뭐.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SN-1 더하기 루트 SN이 2분의 AN이다. 자, 그랬을 때 물어보기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 물어보고 있는데 그 합이랑 항이 동시에 떴잖아요. 그렇죠? 합이랑 항이 동시에 뜨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합한 관계죠. 이게 떠올라야 되고, 자, 그럼 합항을 쓰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AN을 만든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서 AN을 이쪽에서 만들 수는 없겠죠. 힘들거든요. 여기 루트 씌워져 있어서. 대신에 여기 AN이 있어요. 그럼 이 AN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SN-1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요 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얘 자체들이 루트 SN의 제곱이고 루트 SN-1의 제곱이니까 합차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2분의 1에 루트 SN 더하기 루트 SN-1 곱하기 루트 SN- 루트 SN-1이 돼. 그럼 지금 얘랑 얘랑 똑같다는 데에서 야, 얘들아, 요거 지금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거 제껴줘도 상관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SN- 루트 SN-1이 뭐란 얘기예요? 2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찾는 게 첫 번째 스텝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볼 건데, 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풀이를 다 한번 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아마 이런 풀이를 또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 자, 여기까지 많이 찾았다 쳐. 찾았어. 그럼 SN을 찾고 싶잖아. 그럼 지금 루트 SN이랑 루트 SN-을 더한 게 이거다 라는 데에서 연립을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런 친구 없나요? 잘못 찾았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더하면 지금 얘 날아간단 말이야. 루트 SN-이 날아가니까 루트 SN만 남아. 루트 SN이 2 더하기 2분의 AN의 절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서 막 SN 양변 제곱해가지고 SN 찾아가지고 막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다면 어마어마한 식이 등장할 거예요.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든 식이 하나 등장할 텐데, 그럼 얘들은 만약에 컨트롤하기 힘든 식이 나타나면 빠르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거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빠르게 포기를 쫙 하시고 여기 있는 거 뒤에 다 X 쳐버리고 다시 올라와야죠. 여기에서 지금 뭔가 더 관찰하라는 거 아닐까? 뭔가 더 관찰하라는 게 아닐까? 관찰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뭘 의미하는가? n번째고요. n-1번째입니다. 동의하죠? 얘 다음항 얘잖아요. 그럼 지금 n번째에서 n-1번째를 뺐더니 뭐래요? 2라는 상수래요. 다음항에서 전항 뺐을 때 상수로 고정되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죠. 요 루트 SN 자체가 얘가 뭐더라? 공차 2인 등차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SN이라는 게 얘가 그럼 어떻게 써지는 거냐?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써질 거고 n의 개수가 공차기 때문에 2n 더하기 모시기로 써지겠지. 이 모시기는 어떻게 결정하죠? 1 넣었을 때 같은 값 나올 수 있게. 자, 그럼 저기다 1 넣으시면 루트 S1 나오는데 S1은 A1이랑 똑같기 때문에 A1이 1이라는 데에서 1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시켜줘야겠네. 그러니까 루트 SN이 2n-1이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SN이 튀어나오기를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었어요. 이렇게 되시네요. 자, 그럼 SN이 이렇게 잡히면 자, SN 자체가 또 AN의 합이니까 자, 관찰해봐. AN의 합을 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야. 다만 뭐가 있냐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야. 그럼 어쨌든 얘를 제외하고 앞에는 2차식이었다는 데서 AN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다만 상수항 때문에 둘째 항부터 등차인 거지. 동의합니까? 자, 그래서 AN이 어떻게 써진다? AN은 n이 1일 때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쪼개져야 되고 n이 1일 땐 그냥 1로 쓴다는 얘기고요. 첫째 항 1이었으니까. 2 이상일 때는 우리가 요거 제외하고 얘만 보시면 되죠. 그럼 얘 봤을 때 지금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값이잖아? 그럼 공차가 얼마짜리더라? 8짜리더라. 8n에. 자, 여기에다가 n에 1 넣었을 때랑 여기 n에 1 넣었을 때랑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넣으면 지금 0 나오죠? 1 넣었을 때 0 나오려고 8 딱 빼주셔야겠지. 그래서 AN이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 A의 2n번째를 물어봐요. A의 2n번째. 그럼 첫째 항이 두 번째부터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얘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A의 2n이라고 그러면 n에다가 그냥 2n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의 2n 넣으시면 A의 2n은 16n-8 이렇게 되시겠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이 아이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6K-8이고 그러면 8 바깥으로 빼주시면 8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1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잠깐 계산하기 전에 나타난 이 2K-1이 어떤 수를 나타내는 식인지 생각해보면 홀수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럼 첫 번째 홀수서부터 10번째 홀수까지 더하라는 얘기거든. 쪼르륵 더하면 그 값이 반드시 뭐라는 걸 알고 있죠? 마지막 거의 제곱이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시그마 값이 100이 되니까 100 곱하기 8에서 딱 80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4번을 한번 볼까요? 14번. 자, 4차함수 fx가 정의가 되기를 a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2의 세제곱, 4a 플러스 2의 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x제곱으로 묶이네요. x제곱으로 묶이니까 0을 중근으로 갔죠. 그죠? 즉 f'0이 일단 뭐가 되어 있는 상태? 0이 되어 있는 상태. 뭐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를 어떻게 정의하겠대요? gx를 x가 3보다 작을 때는 fx를 데리고 오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인테그랄 4서부터 x까지 절대값 f' t-3 dt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근데 얘가 일단 열린 구간 1부터 4 사이에서 극대를 가진다고 하고 극대가 있다.
그랬을 때 F-1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gx가 무슨 함수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일단 3에서부터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럼 3 집어넣었을 때 똑같다라는 데에서 F3은 인테그랄 4서부터 3까지 절대값 F'-T-3 dt 이렇게 되실 건데 자, 지금 구간 순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구간 뒤집고 마이너스 꺼내시면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3서부터 4까지 절대값 F'-T-3 d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부터 하고 갈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씨. 자, 절대값이거든요. 항상 0 이상이죠? 항상 0 이상인 놈 적분하시면 순서 잘 맞춰서 정적분하시면 0 이상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씌웠거든요. 그럼 얘는 0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이걸 체크를 먼저. 이거는 자동 완성돼야 돼요. 자동 완성, 이건 자동 완성.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필요할지 말지는 끝에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일단은 체크를 해놔야 돼. 이건 자동 완성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식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에 t-3 있는 거 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하기 3 시켜주고 빼기 3 빼기 3 하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시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식의 형태가 나타나요. 0서부터 1까지 절대값 프라임의 적분이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냐면 이 아이는 x는 0서부터 1까지 진행을 하는 동안 fx 위에서 fx 그래프를 타고 y좌표가 얼만큼 왔다 갔다 했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fx 그래프를 찾은 후에 0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를 보시고 그 왔다 갔다의 거리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F3이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연속 써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신 거고 자, 이제 미분 가능해야죠. 미분하고 미분해가지고 3 집어넣었을 때 똑같다. 자, 여기다 미분하시면 F'3 되죠. 자, 얘 미분하시면 절대값 F'(x-3) 되니까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F'0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자동 완성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절대값이 얘랑 똑같다. 0 이상이다. 그렇지. 이 값이 누군지에 따라가지 말고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고 일단 자동 완성 시키라고. 이건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많이 해요? 수열에서도 많이 하는 짓이에요. 절대값 딱 뜨면 0 이상입니다. 미리 써두고 시작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런데 사실은 F'0이 얼마인 걸 미리 줬냐면 0인 걸 줬거든요. 그죠? F'0이 0인 걸 줬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되더라야. 그래서 F'3이 이제 0인 것까지 이제 찾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F'3이 0인 거 찾았으니까 요놈 미분해가지고 3 한번 집어넣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F'(x는) 지금 4ax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 4a 플러스 2의 x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 집어넣으시면 0은 3 집어넣어요. 자, 3 집어넣으면 27 곱하기 4a죠? 얼마죠? 108입니까? 108. 마이너스 16 곱하기 3, 48 곱하기 4a 플러스 2 더하기 8b. 어? 8b? 왜 8b야? 48도 이상한데? 3 집어넣었잖아, 바보야. 그쵸? 3 집어넣는데 어떻게, 어이구. 3 집어넣으면 9 곱하기 3, 27. 27 곱하기 4이니까 108a라고. 마이너스 27 곱하기 2니까 54. 더하기 6b. 이렇게 되네. 그럼 날라가고. 지금 54 더하기, 마이너스 54 더하기 6b가 0이라는 데에서 b가 9 이렇게 되네요. 그냥 이제 고정이 되네. 자, 그럼 b가 9라 그러면, 자, F'X라는 식 한번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x를 묶여요. 맞습니까? x를 묶이고, 들어오기를 지금 4ax 제곱이랑 마이너스 3배 4a 플러스 2의 x 더하기 18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3을 근으로 갖게 만들었으니까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3을 인수로 갖고 개수가 4a 18이니까 4ax-6 이렇게 들어오겠죠.
괜찮? 자, 이랬을 때 그러면 프라임 x가 0에서 근 같고 3에서 근 같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근을 가죠? 그럼 여기서 가지는 근이 지금 4a분의 6, 즉 2a분의 3인데 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2a분의 3이 3이랑 똑같으면 프라임 x가 3을 중근으로 갖게 되죠? 그럼 프라임 x가 0에서 근을 갖고 3에서 중근을 갖는 요런 놈이 뜬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fx는 어떻게 생길 거예요? 0에서 극소를 가지고 계속 증가만 하는 놈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뭘 얘기했었냐면 요 gx라는 게 1서부터 4까지 사이에 극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극대가 어디서 뜰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왜? 이놈은 미분하면 누가 되고 절대값 f'(x-3이) 되고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잖아. 즉 부호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대가 뜰 수가 없어. 즉 극대가 누구한테서 뜬다? 얘한테서 뜬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3보다 작은 데서 선택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1부터 3 사이에서 얘가 1부터 3 사이에서 극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형이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아, 그러면 요 2a분의 3이 3이랑 똑같지 않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요 2a분의 3이라는 게 그러니까 3보단 작은 데에 있어서 이 개형이 아니라 3보다는 작은 데에 있어서 0, 2a분의 3, 3 이렇게 뜨고 이렇게 생겨서 fx가 애초에 0에서 극소, 2a분의 3에서 극대, 3에서 극소까지는 이런 4차 함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괜찮지? 그럼 일단은 뭐 2a분의 3이 3보다 작습니다라는 게 먼저는 일단 뭐 잡힐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fx의 개형을 이제 완성시켜 보면, 자, fx가, 얘게 fx거든요? fx가 0에서 중근 갖는다 그랬어? 그럼 여기가 지금 0이었기 때문에 x축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지죠? 그러면 지금 2a분의 3에서 극대를 찍은 후에 3에서 극소로 떨어질 건데 우리가 먼저 잡고 왔어. 뭘? F3이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F3이 어떻다? 어디 있어? F3이 이렇게 가고 왔더니 뭐래?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지금 3에서 나타나는 그 극소값이 X축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형이 그려질 거라고. 그럼 얘가 이제 fx야. 됐어? 그럼 이 fx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줘야 될 작업이 뭐야? 이 fx를 이제 완전하게 결정시켜야 되고 여태까지 안 쓴 게 이거였잖아. 그죠? 자, 그럼 f3이 뭐랑 똑같다? 0서부터 1까지 fx를 타고 y좌표 왔다 갔다 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잖아, fx가. 그리고 1이 어디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 극대 나타난 게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극대 왼쪽에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0서부터 1까지 fx를 따라서 y좌표가 이동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라기만 했으니까 그 이동거리를 하면 누구야? 그냥 f1이네. 얘가 그러니까 그냥 f1이네. 그럼 얘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f1이 뭐랑 똑같다고? f3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식이 뭐가 잡혀있다? f1 더하기 f3이 0이다. 맞아.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이제 fx 여기다 이제 1 집어넣고 3 집어넣을 겁니다. 자, 얘 x제곱을 일단 묶어서 갈게요. x제곱에 ax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2x 더하기 b가 9였거든요. 이렇게 되시잖아요. 자, 저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 얼마가 돼?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더하기 9니까 f1은 여기다 쓸까요? f1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7 이렇게 되시지. 자, 그 다음에 F3은 9 곱하기 9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 더하기 9 되죠. 더하기 3 이렇게 되시네.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a 9배 받아서 마이너스 27a 9 곱하기 3 27. 그럼 얘랑 더하시면 마이너스 30a 더하기 34가 0이다. 됐어? 자, 그러니까 a가 딱 뜨니까 집어넣어서 마무리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되시죠?
자, 가져가야 될 것들이 좀 있는 아이였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14번 마무리가 되고. 자,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사실 비주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딱 예뻐 보이지 않지만, 또 생긴 거 보면, 할만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죠.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자, 두 함수. y는 2분의 1의 x-5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0 이랑 y는 m 곱하기 3의 m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m제곱 이 두 개의 함수가 제 1, 4분면에서 교점을 가져야 된대요. 자, 지수로가 함수의 지수로가 함수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만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죠. 증간 파악하시고 점근선 파악하시고 근데 조건 하나 더 주기를 제1사분면이거든요. 4분면까지 정해지면 또 해줘야 될 작업이 또 정해져 있어요. 4분면이 딱 정해지면 살펴야 될 놈이 하나 더 생긴다. y절편. 맞죠? 그래서 요렇게를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항상 저것만 따지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증감부터 볼게요. 얘가 빼박 감소죠. 얘가 빼박 감소인데 감소하는 애가 제1사분면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럼 제1사분면을 지나게 하는 방법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소하는 애가 1사분면을 지난데 y절편을 살피기로 했고 그 y절편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양수 쪽에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감소하면서 1사분면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 집어넣어요. 2분의 1의 마오제곱이니까 32 더하기 m 더하기 10 즉 m 더하기 42가 일단은 0보다 크다. 이게 잡혀야죠. 즉 m이 마이너스 42보다 큽니다가 먼저 있고 자, 그 다음 얘 이제 증감 파악을 하려고 봤더만 이놈의 증감은 지금 결정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x 앞에 계수 m 때문에. 이 m이 만약에 양수라면 3의 양수제곱되기 때문에 얘 자체가 증가. 하지만 m이 음수면 3분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감수함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m이 양수일 때와 m이 음수일 때와 m이 0일 때로 나눠져야겠지. 자, 그럼 m이 양수일 때부터 관찰해 볼까요? m이 양수라 그러면 요 3의 m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증가함수가 되고 자, y절편 체크하기로 했거든요. 0 집어넣으면 딱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그러면 지금 m까지 곱해도 0 나와요. 자, 그리고 앞에 m이 곱해져 있는데 그럼 얘도 지금 부호 조심하셔야 돼. 자, 지금 원점을 지나는 상태 여기까지가 근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고 양수 배했으니까 여전히 증가함수인 거야. 그럼 그 증가함수를 어떻게 한 거야? m제곱이란 양수만큼 위로 올려버린 거야. 상황 파악했지? 자, 그럼 지금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볼 건데 자, 지금 얘는요 증가함수인데 원점을 일단 지나는 놈이었고 얘를 m제곱만큼 지금 올린 놈이라고요. 아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쌤이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 자, 이랬을 때 얘가 우리 어떻게 됐었어? y절편을 양수에다 잡았어. y절편을 양수에 잡고 감소하는 놈이래.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만나잖아, 그럼. 그쵸? 만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얘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양수 다 되는 거야? 흙은 아니야. 뭐 살펴봐야 되죠? 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만약에 이 아이가 많이 올라갔다면 만나기를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건 Y절편에 대한 체킹이 필요하다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파란색 그래프이기 때문에 주황색 그래프의 Y절편보다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이 작길 원하죠. 동의합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등식이 세워져야 되고 자, 주황색 그래프가 이놈이야, 이놈.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Y절편이 지금 M 더하기 42였잖아요. 이 M 더하기 42가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 얼만큼 올라갔다고 원점에서? M제곱만큼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M제곱이 지금 Y절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얘가 M제곱보다 커야 한다. 이게 먼저 잡힌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싹 다 우변으로 넘기셨을 때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2가 0보다 작다니까 부등식 풀어주시면 얘가 지금 M-7 M 더하기 6이라서 마이너스 6서부터 7 사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M이 양수일 때 하고 있기 때문에 0부터 7 사이에 있는 정수 M은 싹 다 가능하다. 일단 6개가 확보가 되는 거네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M이 음수일 때 볼까요? M이 음수일 때. 자, M이 음수라 그러면 얘 이제 살펴봤을 때요. 자, 보세요. 3의 m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함수가 된다고요. 여기가 음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감소함수인데 얘 지금 어디 지나죠? 원점 지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볼게요. 원점 지나는 감소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걔한테 몇 배 한다고요? m배. 근데 m이 음수인 상태야. 음수 배하면 얘가 어떻게 돼? x축 대칭 되죠. 자, 그러니까 얘가 뒤집혀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m제곱만큼 위로 올린다야.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점근선이 지금 m제곱짜리인 거고요. 맞아요? m제곱짜리, 아니죠. 미안해요. 지금 m제곱만큼 위로 올리는 건데 지금 점근선이 지금 얼마야? 상수하시면 지금 마이너스 m 더하기 m제곱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 괜찮네.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다가 요 놈을 이제 그릴 건디. 자, 이놈이 Y절편이 일단 양수거든? 그럼 Y절편 양수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나요? 그럼 여기서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Y절편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주황색 놈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저 새끼의 Y절편인 M 더하기 42가 이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인 M제곱보다는 일단 똑같이 또 커야 돼. 괜찮아? 이런 그래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M 더하기 42가 M제곱보다 크다는 이거랑 똑같았으니까 똑같이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6서부터 7까지가 나올 거야. 근데 물론 우리가 음수일 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에서 끝나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끝냈으면 답이 없었을 거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달라고 지금 선지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체크 조금 더 해봐. 그럼 얘를 봐봐. 우리가 뭘 여태까지 체크 계속 안 하고 있냐면, 자, Y절편 계속 체크했고, 증감 계속 체크했는데, 점근선 한 번도 체크 안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점근선 등장입니다. 얘가 Y절편이 크다는 데에서 쭉 위로 키워버리면, 어떤 순간이 생겨버리냐? 그냥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버리는 게 등장하죠.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어떤 얘기야? 이 아이의 점근선, 이 아이 지금 감수하고 있는 저 나무의 점근선이 이놈의 점근선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죠.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의 점근선이 m 더하기 10이야. 이 m 더하기 10이라는 게 이 파란색 놈의 점근선인 m제곱 마이너스 m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된다. 괜찮지?
자, 그럼 얘 넘기시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0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m이 정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수가 되는 놈들 찾아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누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음수 돼버려요. 마이너스 2 넣어도 음수 돼버려요. 마3부터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개가 뜨니까 앞에 지금 6개에다가 3개까지 해서 9개야. 쌤, m은 0이고 왜 안 봐줘요? 그러면 m은 0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m은 0이면 그냥 얘가 날아가니까 얘가 그냥 x축 돼버리죠. 그래서 x축이 돼버리니까 1싸움에서 만날 리가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지수로 함수의 개형 조사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3모에서도 15번에 지수로 함수가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등장할 수가 있는 소재거리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해야 될 행동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객관식 한번 쭉 봤고요. 자, 20번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합시다. 20번. 간략?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자, 3차 함수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gt라는 함수를 정의하기를 리미트 x가 t로 갈 때 fx 분의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가 근데 실전 정의예요. 자, 여러분들이 딱 이 문장 봤을 때 떠오르는 놈이 한 마리 있을 거예요. 동의합니까? 작년 수능 21번, 그쵸? 작수 21번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배워갔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순환된다. 근들이 계속 순환된다.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 아마도 그 문제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도 가장 먼저 찾을 건 x랑 마x 플러스 4가 똑같아지는 이겠지. 그죠? 네, 논리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얘가 실전 정의가 된다는 데서 가장 먼저 살필 건 어디냐? 분모가 0으로 가는 곳이죠. 그러면 지금 빼박으로 분모 0으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봐야죠.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 그러면 분모 0으로 가니까 정의가 되기 위해서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5가 0 되잖아요. 맞지? 그럼 f5가 0이라는 데서 여기 중에 하나가 5가 되겠지? 그럼 그냥 내가 b를 5라고 할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5라는 게 근으로 잡혔기 때문에 t가 5일 때를 또 봐야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또다시 분자가 0으로 간다. 5 집어넣었을 때 마1 되거든요. 얘네들끼리 순환이에요. 맞지? 그럼 나머지 a 하나가 뜨는데 이 a라는 게 누구여야 되냐? 그게 바로 2였던 거죠. 괜찮아요? 얘가 지금 a가 2여야 된다.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5이면 왜 안 될까요?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5이면 왜 안 될까? 그쵸. 분모가 가지는 인수가 2개가 생성돼 버려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 a가 2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찾았을 거라서 이렇게 하면 fx 끝나서 여러분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 자, 이게 이렇게 지금 극한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극한이 정의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않을 수도 있는 곳이죠, 사실. 극한이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케이스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건데 분모가 일단 0으로 가는 것과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곳. 그러니까 2개를 살펴야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커싱을 맞추면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을 다 살펴봤을 때 정의되기 위해서 분자도 뭐 해야 됩니까? 0으로 간다거든. 맞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해석할 수가 있냐면 분모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1차 인수가 없단 얘기예요. 분모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1차인수가 없다. 즉 단독으로 갖고 있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다. 괜찮니? 그러면 지금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싸리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없는 것도 방법이야. 맞지?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없는 것도 방법. 근데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서 분자도 0으로 가게 만들었을 때 분자가 0으로 가게 되는 그 인수의 개수가 영인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영인수의 개수가 분자가 가지고 있는 영인수 개수보다 많아지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을 분모가 가지고 있는데 분자는 x-1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분자가 분모 0으로 가는 걸 못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가지는 1차인수가 있다면 분자는 반드시 분모가 가지는 1차인수 개수보다 1차인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보다 반드시 분자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가지고서 컨트롤 해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가 없는 게 분모와 분자에 지금 심어져 있는 함수가 차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의 개수가 동일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모가 가지는 인수와 분자가 가지는 인수 형태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럼 fx랑 f-x 플러스 4가 가진 인수 형태가 다 동일하다. 즉 근이 다 똑같다는 건 둘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동의해? 같은 거였다. 인수 형태마저 다 동일하다는 거니까 그냥 같은 함수였다. 그런데 이 f-x 플러스 4라는 게 어떤 놈이죠? 얘가 fx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냅니까? fx를 x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x는 2 대칭 이동시켰을 때마저 똑같다라는 건 저 근으로 잡혀있는 -1과 a와 b가 x는 2 기준 대칭되어 있더라. 동의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 중에 하나가 2였던 거고 그럼 -1과 2 사이의 간격인 3만큼 더 떨어진 곳 5를 또 근으로 갖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극한함수가 정의되냐의 여부는 항상 이런 약간 논리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번이었고 자, 마지막 두 문제를 남기고 있는데 자, 21번 상학함수 활용 문제가 나왔죠. 자, 21번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루트 6짜리 원이 있어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의 변 AB 위의 점 D에 대해서 직선 CD가 지금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 중에 C가 아닌 걸 E라고 하자. 지금 이렇게 삼각형 ABC가 먼저 있고요. 이걸 먼저 잡고 A, B, C 그 다음에 직선 CD가 외접원과 만나는 요점을 E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C 길이가 일단 3이다. 요 길이가 지금 3이다. 그 다음에 DC 길이가 루트 6이다. 요렇게가 지금 루트 6이다. 그 다음에 각 ADC죠. 각 ADC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각이랑 각 EBD.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각이랑 똑같다. 그래서 삼각형 BD의 외접원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도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엔 사인 법칙으로 딱 끝낼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가장 눈길이 가는 건 각이 지금 똑같다 할 거예요. 맞습니까? 각이 똑같다. 근데 요 각이 지금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죠.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놈입니다.
원주각, 그죠? 라고 하는 순간 지금 요각 똑같아졌으니까 아, 이등변이었네.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짜리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의 관로에 놓이죠. 동물이 보입니까? 나비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날개 하나, 이렇게 날개 하나. 그죠? 그럼 둘이 지금 닮음이다. 를 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쓴 저 외접원 반지름을 먼저 쓸 건지. 근데 너무 답이 금방 나와. 닮음을 쓰려면 적어도 변 하나는 알고 있었어야 돼. 물론 닮음을 써서 그냥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그냥 뭐 3K, 3K, 루트 6K 써도 상관은 없겠다만 그래서 어떡할 건데거든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접원 반지름을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저 외접원 반지름을 사용하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요. 사인 법칙 쓰려고 그러면 일단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하는 얘기잖아. 그럼 지금 삼각형 ADC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누구에서 할 거냐? 처음부터 잡혀있던 요 삼각형 ABC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걸 딱 쓰시면 자, 한번 흐름을 들어봐.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얘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맞지? 그럼 얘를 얻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마주보는 요각을 먼저 알아야겠네. 그럼 요각에 이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면 저 작은 삼각형에서 변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나와. 코사인 법칙 쓸 때 요각이 나와. 그럼 요각이 나오면 이 길이 사인 법칙 써서 구할 수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요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큰 삼각형에서 썼을 때 나왔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또 나와. 그럼 요 길이가 나오면 요 길이 3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나와. 이 길이 나오는 순간 끝나. 이 길이 나오는 순간 얘가 마주보는 요쪽 각을 딱 알기만 하면 우리 마지막에 사인 법칙 쓰기로 했잖아. 그거 써서 외접원 반지름 나오고 끝!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한 그대로 가보자. 자, 일단은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부터 얻어야겠네. 자,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분의 9 더하기 9 마이너스 6 되죠.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분의 12 대시니까 약분되면 3분의 2네요. 우리 나중에 사인 법칙 쓰기로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 미리 구해놓을게요.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자, 그랬을 때 그럼 요변 길이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요변 길이는 사인 법칙 통해서 얻기로 했었죠. 외접원의 지름인 3루트 6한테 사인 값 3분의 루트 5 곱하시면 되고 얘가 그럼 3 지워지면서 루트 30 드네요. 그럼 이거 떴으니까 이제 뭐 하기로 했냐면 큰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에서 요변 길이 X라고 잡으시고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럼 30은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3분의 2. 그럼 3 지워지고요. 자, 오변으로 싹 다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은 0 되니까 X마 7, X 플러스 3 되면서 X값이 7 뜨지. 그럼 얘가 7이 떴어. 그럼 전체 길이가 7짜리니까 아, 이변 길이가 얼마였다? 4였다. 그럼 이제 끝났죠? 요가 똑같이 세타란 말이지. 세타 원주가. 그러면 이 4는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 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3분의 루트 5랑 똑같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2 지워지고 R이 얼마더라? 루트 5분의 6이더라. 이렇게 되시네. 그래서 넓이는 5분의 36파이니까 더해서 41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이를 전개해야 될지를 미리 한번 좀 상상을 해보는 게 삼각함수 활용에서는, 그러니까 삼각함수 활용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식들을 써서거든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끝까지 한번 풀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오는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이 시험 맞춘 사람? 둘 있네요. 둘.
잘했습니다. 22번. 한번 가볼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nx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의 x. 그럼 이 x를 묶이죠?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자, 근데 우리한테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열린 구간 마t서부터 t까지 해서 함수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개수, 이것을 gt라고 하자.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정해집니다.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럼 뭐 살펴야 돼요? 근 보는 거죠. 그죠? 즉 근의 개수 그리고 종류를 파악해야 된다. 여기서 근의 종류라 함은 단일근인지 중근인지, 중근이면 그냥 미분 가능해지니까 걔는 제외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근을 살펴야 된다는 데에서 이 새끼가 과연 근을 0 말고 가질까? 이거 봐야 되지 않겠어? 맞지? 물론 뭐 가지긴 할 거야. 자, 한번 여기서 이제 얘가 근 가지는지 보면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 쓰시면 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1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n 더하기 2에 n 더하기 6이 되는데 이 n이 자연수예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라는 데에서 무조건 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겁니다. 됐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데에서 심지어 얘가 0을 근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죠. 상수항 2n 플러스 3이 0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이 3차 함수 fx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 거 아닐까? 맞습니까? 우리가 중근 파악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열린 구간 마t서부터 t까지니까 t 늘려가면서 그럼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구간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 구간 안에 그럼 근이 몇 개씩 담길 건지만 그거 파악해달라는 얘기야.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되게 할만해 보이지 않니? 그죠? 자, 가보자.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조건 주기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gk가 10이다. 그러니까 t를 지금 1일 때부터 5까지 확장을 시켜가면서 봤을 때 다 더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지금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합이. 그럼 이거 가지고서 지금 f-1이랑 g사값 구하라고 하니까 뭐 g사야 뭐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딱 나오면 f-1 구하라고 그러면 fx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가봅시다. 어떻게 될 건지. 자, 이 아이가 그러면 근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판단은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겠다는 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미분이죠. 그래서 f'(x) 보시면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된단 말이야. 즉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3x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을 또 인수로 가죠. 그럼 f'(x) 자체가 마이너스 1과 3분의 2n 플러스 3을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2n 플러스 3에서 그 값을 가질 건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가 뜰 거고 여기서 극소가 뜰 거예요. 그럼 fx의 개형이 어떻게 생길 거냐? 일단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뜬다 그랬어? 그럼 여기 있겠네? 그 다음에 3분의 2n 플러스 3이라는 데서 극소가 뜨기로 했어? 그러면 극소가 여기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길 거야. 얘가 fx인 거야.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예요? 요 근의 위치와 요 근의 위치야. 맞지?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근의 위치를 관찰하고자 할 텐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잡힐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을 쓸 건데 그게 누구냐?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의가 하나 있어요. 정리가 하나 있어요. 사이값 정리. 그쵸?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함수값 부호가 변화하면 그 사이에 근이 있어요. 그거였잖아. 맞습니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들 부호인 거야.
그럼 확장을 시켜가면서 본다고 했고 우리가 K가 정수일 때이기 때문에 1, 2, 3, 4, 5이기 때문에 하나씩 1, 2, 3, 4, 5일 때를 살펴보면 된다고. 동의하지? 자, 그럼 가보자. 일단 K가 1일 때부터 한번 볼게. G1 보는 거고 그때는 그럼 열린 구간 마일부터 1까지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오른쪽에서 1이 어디 잡힐지를 볼 건데 얘들아 이거 3분의 요즘 약간 글씨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3분의 2n 플러스 4 얘가 n이 1 이상이었다는 데에서 3분의 2n 플러스 3은 뭐 이상입니까? 3분의 5 이상이죠. 맞지? 그러면 1은 무조건 여기 왼쪽에 있게 되겠네? 그럼 마일서부터 1까지 내에서 근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인 거고 G1이 그러니까 1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 볼까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부호와 2일 때의 함수값 부호를 판단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F-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2n 마이너스 2n 마 3 이렇게 되니까 날라가 4 빼기 3 1이니까 얘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2 뜨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이서부터 본다고 했을 때 근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콜? 자, 그럼 2일 때 볼까요? F2. F2는 2 곱하기 4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마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마 4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맞아? 괜찮아요? 왜요? 나 뭐 실수했어요? 4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n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4n이라는 게 얘들아 부호가 어때요? 무조건 음수죠. n이 자연수니까. 동의하지? 무조건 음수야. 그러니까 2일 때는 아직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콜? 그러면 지금 마이서부터 2까지 본다 그랬을 때 미분 불능점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2가 2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마3에서 3까지를 이제 볼 건데 마3 쪽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어차피 계속 얘 들여보내니까 3만 보면 되겠죠. 3이 어디 있을지. 그래서 G3을 볼 건데 자, F3 3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9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6 되나요? 맞아요? 맞나? 마이너스 5n 9 빼기 3,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돼야 안 돼? 얘는 안 돼. n이 1일 때는 음수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양수란 말이야. 그럼 슬슬 조금씩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갈리기 시작할 거야. 맞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양수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럼 얘를 담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3인 거예요. 앞으로 그럼 계속 3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야. 아직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G3은 인 거지. 괜찮아? 그리고 4일 때 봤을 때 그 4일 때 함수값 그게 양수면 넘어갔으니까 G4부터 3인 거고 아직 음수면 G4까지는 또 2인 거고.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케이스를 계속 나눠야 된다는 데에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G4랑 G3이랑 G5를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G1과 G2가 지금 1과 2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G3 더하기 G4 더하기 G5가 얼마가 됩니까? 7이면 된다거든요. 자, 그러면 이 G3과 G4와 G5 중에 제일 클 수 있는 놈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얘죠. 제일 넓어졌을 때잖아요, 이게. 그러면 들어봐. 얘 몇 이상? 2 이상이야. 동의해? 얘 2 이상이야. 얘 2 이상이야. 중복조합 마냥 2 다 빼버리면 1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누가 1이었다? 얘가 1이었다. 맞지? 얘고 1이 얘가 지금 얘가 가져온다. 그러니까 G5가 사실상 얼마더라? 3이더라.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더라? 2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얘가 2라는 데에서
F4가 아직 뭐였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았다는 얘기죠.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왜? 열린 구간이잖아요. 맞습니까? 딱 4가 됐을 때 열린 구간 마사부터 4까지예요. 4를 포함시키지 않죠. 같아도 돼요. 근데 GO가 3이 됐어요. 그 말은 FO가 드디어 뭐가 됐다? 양수가 됐다. 같아도 됩니까? 이번엔 안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더라. 자, 그럼 지금 F4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 계산하시고 F5 계산하셔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으면 3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끝나게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2번이었는데, 어땠을까요? 22번이 조금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주시고, 재차 얘기하지만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오답과 복습이 끝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래서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또 해주시고, 잠시 기다리면 해설지 드릴게요. 알겠죠?